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10장 데포지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8번째하고 9번째 강의에서 옥시데이션을 여러분께서 공부하셨는데, 주로 옥시데이션에서는 게일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퍼니스에서 실리콘하고 산소가 반응시켜서 아주 양질의 좋은 산화막을 얻었다면, 오늘은 데포지션, 즉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않은 공정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증착을 시키는 그런 공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CVD라고 하는 공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0강 데포지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방막, 틴필름이라고 하는 방막의 특성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름이 자라게 되는 세 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메커니즘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데포지션 테크닉이라고 하는, 즉 필름을 자라게 하거나 아니면 필름이 증착되는 그런 것들에 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필름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8가지 CVD에서 나타나는 8가지 기본적인 스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스가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분자를 형성하고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CVD 액션들이 사실 제한적입니다. 무조건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고 정비례해서 쭉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그런 세츄레이션이 되는 요소들, 즉 CVD 리액션이 얼마만큼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펀트를 가함으로써 CVD의 어떤 다이엘렉트릭 프로퍼티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펀트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실리콘에서 전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N타입이나 P타입으로 도핑을 하는데, 이런 경우 CVD에서 다이엘렉트릭 필름에 도펀트를 추가하는 것은 전도성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엘렉트릭의 성질을 바꾸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후반부에 가서는 CVD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필름을 형성시키는지, 그래서 반도체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엘렉트릭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최근 사용되고 있는 스핀온 다이엘렉트릭이라고 하는, 즉 스핀 코팅을 하면서 다이엘렉트릭을 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림을 처음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또 8장, 9장에서 보셨던 그림과는 좀 사뭇 다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뭔가 울퉁불퉁하고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지저분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건데, 하나 조목조목 좀 따져보겠습니다. 밑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이 있고요. 즉 실리콘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실리콘 에피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난 시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오른쪽에 보면 N웰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는 불행히도 P웰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N웰이라는 걸 존재하고, 이쪽에 P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이쪽엔 P모스구나. 저쪽에는 왼쪽에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는 N이라고 써 있으니까 N모스구나. 그 위에 가운데들, 즉 P와 P 사이에 폴리가 존재한다는 걸 보시면, 이게 실리콘으로 만든 게이트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는 느끼실 수 있을 것인데, 그 중간에 필드 옥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둥그스름하게 나와 있는 필드 옥사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는 좀 잘라주세요. 어제라고 자꾸 하네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 보셨던 바는 필드 옥사이드 부분이 STI라는 Shallow Trench Isolation이라는 모양으로 생겨 있었죠. 저렇게 둥그런 타원형의 모양이 아니라 사각형의 수직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이 방법이 로코스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옛날에
그 반도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그 다이렉트릭이 있고 메탈이 있고, 즉 옥사이드 레이어가 있고 여기 메탈이 있고 또 옥사이드가 있고 맨 위에 패시베이션이 있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아마 하나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중간에 가는 과정, 즉 폴리싱 또는 CMP라고 하는 평탄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그 공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 즉 밑에 보시면 MSI 시대 때는 그 NMOS나 PMOS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CMP가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CMP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평평하게 평탄화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러면서 위 아래 단차가 나니까 계속 레이어를 더하면 더해 갈수록 울퉁불퉁한 그런 그 반도체가 만들어졌었죠.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림하고 또 같은 그림이지만 सब스트레이트이 있고 에피텍시 레이어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라면 앞으로 더 레이어를 쌓아가는데 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높아서 초점이 맞지 않고 어떤 부분은 낮게 있어서 또 초점이 맞지 않고,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산에 가서 인물을 배경으로 산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옛날 카메라로 사용한다면 자동 초점이 또는 다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뒤에 있는 산이 뿌옇게 나오고, 또는 그 뒤에 있는 산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의 얼굴이 뿌옇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빛을 사용한 사진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위에 이쪽 레이어에 또는 맨 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아랫부분에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 아랫부분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즉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좀 더 편한 말로 말씀드리면 해상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곳은 더 높고 낮은 곳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차가 많이 생겨서 DOF라고 하는 Depth of Focus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집적화되고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VLSI 시대 또는 ULSI 시대에서는 CMP를 사용해서 평탄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쌓아가는 그런 공정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든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PPT 자료를 참고하시면 잘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맨 바닥에 있는 메탈 1이라고 하는 메탈 1 레이어가 분명히 있고요. 저쪽 안에 보면 메탈 2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메탈 3 레이어가 있습니다. 즉 M3 레이어까지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중간에 메탈과 메탈 사이를 이어주는 비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메탈 그 밑에 라인과 위에 라인과 그 메탈 3가 지나가고 맨 위에 여기 메탈 4까지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즉 M4까지 있는 디바이스인데 이 사진에서는 메탈 레이어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이렉트릭 부분은 싹 없앤 그 사진입니다. 일부러 메탈 레이어, 즉 오버레이된 그 레이어를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렉트릭을 없앤 부분인데, 이 다이렉트릭을 없애기 전에 저희가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내용은 요 메탈과 메탈 사이에 존재하는 절연물로 사용되는 다이렉트릭, 즉 그 틴필름 방막을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솔리드 틴필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솔리드라는 의미는 제목에서 나왔듯이 솔리드라는 의미는 고체, 단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틴은 아주 얇은, 필름은 우리가 얘기하는 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형질의 고체의 얇은 막을 의미하는데, 얇은 막이 웨이퍼상에 전체로 퍼져 있으니까 어디가 가로고 어디가 세로고 어디가 높인지 그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또는 실리콘 सब스트레이트이 있고 그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랭스고 어느 쪽이 위스인가를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면 위쪽으로는 하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즉 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두께라는 용어, thickness라는 용어로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와 있는 부분을 랭스라고 하고 저 오른쪽으로 쭉 진행되는 부분을 width라고 합니다. 즉
세로 부분이 랭스고 가로 부분이 width라고 하면 하고 맨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두께를 thickness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CVD를 하거나 어떤 방막을 얹을 때, 즉 CVD 공정을 해서 방막, 얇은 막을 얹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로, 세로, 넓은 면적의 균일한 두께로, 즉 균일한 두께, 동일한 thickness로 증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한 점이고요. 그 thickness uniformity라는 용어가 앞으로 나올 텐데, 즉 웨이퍼 전체에 얼마만큼의 두께가 골고루 다 두껍게 똑같이 동일한 두께로 올라가느냐가 관건입니다. thin film characteristic을 보면 그 방막의 어떤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방막이라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데포지션 된 그 방막이라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good step coverage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 단차가 있을 때 위에도 동일한 두께, 또 밑에도 그 파 있는 단차가 있는 부분에도 동일한 두께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된다. 이 첫 번째 있는 스택 커버리지는 분명히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듯이 STI를 형성시킨 다음에 STI 옥사이드를 만들어 채워넣죠. 그래서 STI 애칭을 하고 STI 구멍을 판 부분에 옥사이드를 절연물을 넣고 싶은데 그 옥사이드 절연물을 STI에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웨이퍼 전체에 전부 다 옥사이드를 덮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스택 커버리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ability to fill high aspect ratio gap이라고 되어 있는데, aspect ratio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aspect ratio라고 하기도 하고, aspect ratio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종횡비죠. 즉,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얼마만큼 높은가를 얘기할 때 종횡비를 표현하는데, 보통 이 종횡비를 높은 종횡비, 즉 가로가 좁고 구멍이 좁고 깊이 파 있는 그 구멍을 채우는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CVD로 마찬가지로 CVD나 어떤 방막으로 그 안에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때 그런 그 에스펙 레이시오의 개필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CVD가 어느 정도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좁은 구멍의 깊은 곳을 채우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삽을 가지고 1m 구멍을 1m로 판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꽤나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파 내려갈수록 옆에 있는 그 구덩이의 흙이 무너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파기가 힘든데, 마찬가지로 그 좁은 구멍을 조밀하게 밑에서부터 채워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작은 예를 들어서 샴푸병에 샴푸 리필을 되는 그 비닐 봉지에 들은 그 샴푸를 가지고 집에 와서 샴푸병에 따를 때 가끔은 이렇게 흔들려서 옆에 샴푸 그 구멍 있죠. 그 구멍 위쪽으로 맞아서 구멍 한 끝에 부분에 떨어져서 얘네들 샴푸가 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병 밖으로 자꾸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그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옆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즉, 어떤 위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즉, 구멍을 채우려고 하는 물질이 어느 정도 점도를 갖고 있고 서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 병 가운데, 병 윗부분에 외부에 닿지 않고 병 안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병 바깥에도 닿게 되면 항상 그 부분에 뭔가 물질이 차게 되면서 나중에는 구멍이 이제 막히는, 그래서 공기방울로 이렇게 막혀서 샴푸병을 툭툭툭 두드리는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거와 같이 high aspect ratio, 즉 종횡비가 높은 단차가 높은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D램을 만들 때, D램 메모리 셀을 만들 때 전기를 저장하는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멍은 작게 하고, 즉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깊이 하고, 더 많이 집적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 단면적을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그 D램 셀, 메모리 셀에 있는 커패시터를 채우기 위한 다이엘렉트릭이라면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그 thickness uniformi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필름의 uniformity, 즉 얼마만큼의 다 균일하게 차 있느냐. 예를 들어서 D램이라고 하면 300mm 웨이퍼에 D램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D램 커패시터 셀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8GB 어떤 그 메모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8GB라는 것은 대략 640만 개의 바이트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거 곱하기 8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죠. 기가의 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의 다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이가 또 웨이퍼상에 전체 퍼져 있으니까 그 구멍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웨이퍼 300mm 웨이퍼 그 큰 웨이퍼상에 어느 부분은 다이렉트릭이 차서 들어가서 커패시터가 완전하게 동작하지만 어느 부분은 한쪽 부분은 커패시터 그 다이렉트릭이 다 완전하게 차 있지 않다면 이 완전하게 차 있지 않는 부분은 불량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불량이 적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웨이퍼 전체 생산을 했을 때 전체를 다 살려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thickness uniformity, 즉 필름 thickness uniformity라는 것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즉 thickness 3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현재는 현업에서는 이 어떤 엣지 3포라든지 그 갭필의 3포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중요도는 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 high purity and density라고 하는데 넣는 필름 자체 물질이 우리가 어떤 만들어져 있는 물질을 안에 꾹꾹꾹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공상에서 또는 어떤 대기압상에서 또는 진공상에서 즉 기체 반응을 통해서 중간에 만들어진 그 화합물이 들어가서 구멍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 서로 만들어지는 화합물의 조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밀하게 들어가는 덴서티라고 되어 있는 조밀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스토이키오메트리는 어떤 화학의 양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옥사이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실리콘 1개와 옥사이드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 실리콘 1개와 옥사이드 3개가 만날 수도 있고 옥사이드 4개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실리콘 옥사이드 막을 원하면 정말 모든 것들이 S1와 O2가 만나는 결합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이디얼하게 가장 최적하게는 바라기는 S1에 O2 2개가 잘 만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얼마만큼의 화학 원소들의 그 배합이 잘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잘 유지되고 컨트롤 되느냐 하는 부분이 스토이키오메트리입니다. 뒷부분에 나와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gh degree of structural perfection with low film str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름 자체가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얇은 막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나,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우나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필름의 스트레스가 바로 반도체의 신뢰성에 가장 큰 문제를 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학생들이 교재를 사야 되는데, 교재를 안 사고 제본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본을 하게 되면, 그 표지에 제본을 그 안에 들어가는 복사를 해서 하는 용지는 A4 복사 용지지만 겉에는 표지라고 조금 더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감쌉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런 경험 없으시진 않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위에 요즘은 또 이게 제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좋은 제본집에 가면 비닐로 코팅을 해주죠. 비닐로 아주 얇은 비닐로 코팅을 해주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하면 할수록 종이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표지가 겉으로 말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겨울에 제본했냐 여름에 제본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겨울에 제본한 책들 여름에 제본한 책들은 특히 겨울이 되면 점점 표지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표지가 이렇게 말라 올라갈까요? 분명히 아래에 있는 A4 용지는 더 얇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펴 있는데 꼭 표지만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CT라고 하는 Thermal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라고 하는데 열에 의해서 둘이 서로 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비닐은 온도에 따라서 더 많이 팽창하고 더 수축을 하는데 여름에 제본을 한 비닐은 여름에는 따뜻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게 펴져 있다가 겨울이 돼서 수분이 증발되고
온도가 추워지면서 그 비닐은 더 수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종이는 그 수축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비닐이 수축되는 힘이 더 세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겨울철이 지나면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죠. 즉, 이 말려 올라갔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레이어는 자꾸 원 상태로 붙어 있으려고 펴 있으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비늘은 자꾸 이렇게 오므라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경계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임계점, 한계가 지나면 서로 단단한 물질이라면 딱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포지션을 했다는 얘기는 옥시데이션을 해서 필름을 그로스했다면 옥사이드가 실리콘 속으로 들어가서 화합물을 이룬 상태에서 자라나는 뿌리까지 있는 형태가 되겠지만 데포지션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물질이 있고 위에서 어떤 반응을 통해서 위에 덮어놓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경계면의 접합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면의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나중에 어떤 기계적인 신뢰성 또는 물리적인 신뢰성, 즉 떨어뜨렸을 때 두 레이어가 딱 떨어진다면 반도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서 반도체가 딱 갈라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어드이션, 즉 필름 스트레스가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good electrical property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이일렉트릭 레이어, 즉 CVD로 만든 다이일렉트릭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 사용되느냐? 절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절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전기적으로 절연하는 성질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절연을 잘할 수 있는 물질이 여러분 어떤 물질인지 아세요? 그렇죠. 공기입니다. 즉 공기. 기체 중에 공기 입자가 하나도 없는 진공 상태가 가장 제일 좋은 절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압 어떤 선로에 가면 진공 절연 개폐기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고압 22,000V 229이라고 하는데 22,900V나 또는 그 이상 38,000V 이상 되는 고압의 전원이 흐를 때는 그거를 절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진공이고요. 진공인데 그 진공은 압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압이 발생돼서 파손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SF6 같은 절연 가스를 넣어서 그 진공을 공기를 잡아서 절연을 하기도 하고 개폐를 할 때 그런 SF6를 사용하는데 물론 SF6는 이제 난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환경 유해 가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환경 규제가 돼서 더 사용하지 못하는 가스가 됐지만 어쨌든 그런 진공의 가장 좋은 절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이일렉트릭이라는 것도 반도체에서는 좋은 절연 특성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공기가 절연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제가 집에서 걸어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걸어 다니다가 콘센트 앞에 지나가면 아마 공기가 절연을 못해주면 저는 전기에 맞아서 푹 쓰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콘센트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넘어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기가 절연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걸어 다녀도 감전사고를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내부에서 다이일렉트릭이 절연을 못 해준다면 서로 아까 보셨듯이 많은 금속 라인들이 서로 아래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닿는다면 반도체가 분명히 쇼트가 날 것이고 쇼트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접촉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기적인 접촉이 일어나면 오동작 또는 반도체가 탄다, IC가 탄다고 얘기를 하는데 타는 형태의 고장이 날 것이고 반도체가 고장이 나면 전자부품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전자부품을 못 쓰게 되고 결국은 요즘은 반도체를 고쳐줄 수 있는 전파선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제품을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막음으로써 고장나는 것을 즉 전기가 통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전자제품이 고장날 수 있는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절연 성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드이션이라고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하고 같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드이션이 좋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잘 붙어 있는다. 근데 어드이션이 나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툭 떨어진다. 두 친구 간의 사이가 아주 좋으면 웬만한 것을 서로 이해해주고 참고 지나갈 수 있는데
두 사람 간에 어떤 친구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좀 티격태격 하다가 둘이 금방 이게 헤어지는 그런 성질하고 마찬가지, 그런 현상하고 마찬가지로 물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스택 커버리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스택 커버리지라는 게 바로 단차가 있는 경우에 얼마만큼 잘 채우는가라고 합니다. 컨포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컨포멀이라는 것은 위도 차고, 아래도 차고, 옆에도 차고, 다 동일하게 다 똑같이 차는 그런 성격을 컨포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이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컨포멀 스택 커버리지, 즉, 위나 아래나 옆이나 다 동일한 두께로 차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에서, 갭필을 하기 위한 공정에서는 즉 STI에서 옥사이드를 채워 넣는 공정에서는 가장 컨포멀한 스택 커버리지가 좋은 공정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 있는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non-conformal 스택 커버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쪽에서 차 있는 높이하고 아래쪽에서 차 있는 높이하고 분명히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쪽엔 두껍게 되고 아래쪽엔 잘 안 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위에는 많이 드러나 있고 밑에는 작은 구멍에 좁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화학 입자들이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갭필 능력이 안 좋은 거죠. 즉 위는 많이 차고 필요 없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채워지고 필요한 부분은 정작 필요한 부분은 안 차니까 공정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위에서부터 어떤 입자들이 내려와서 채우는데 하필이면 요 코너에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보신다면 꼭 밀가루가 달라붙어 있는 요런 코너 부분에 밀가루가 더 많이 달라붙어요. 밀가루가 많이 달라붙으면 그 달라붙은데 또 달라붙고 달라붙은데 또 달라붙고 그래서 밑에가 막혀 있죠. 가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후추병이나 소금병이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소금병에 어떤 수분이 있었고 병 구멍에 수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수분 때문에 맨 끝에 병 입구에 후추나 소금이 달라붙었고 그 달라붙은 거에 의해서 또 달라붙어서 속은 비어 있지만 병에 후추가 나오는 그 구멍이 막혀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반도체 공정 중에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중에 여기가 쌓여서 이쪽이 쌓여서 구멍이 생기는, 즉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물론 다이엘렉트릭 절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공기가 들어가니까 절연성이 제일 좋아질 수 있겠지만 기계적인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이런 부분이 두 번째 문제고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가장 컨포멀한 또는 유니폼하게 컨포멀한 데포지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CVD를 통하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에스펙 레이쇼를 말씀드릴게요. 종횡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로 대 세로. 즉, width 분의 depth라고 얘기를 하는데, width라는 것이 이 가로고요. depth라는 것이 이 깊이라면, 가로 분의 세로의 그 깊이가 나옵니다. 1대1이라면 가로, 세로가 높이가 같은 것이고요. 종횡비가 2다라고 하면 깊이가 2배다라고 얘기하는, 열려져 있는 구멍보다 2배 더 깊은. 그래서 흔히 반도체 공장에서 1대3 정도의 종횡비가 어떤 임계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1대5가 이제 5대1이죠. 에스펙 레이시오가 3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고요. 에스펙 레이시오가 5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요즘에 굉장히 공정 기술이 좋아지고 엔지니어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에스펙 레이시오가 30 정도 되는 구멍을 파기도 하고 거기에 잘 채우기도 하지만 이런 에스펙 레이시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깊이 파는 것도 문제고 파이는 걸 채우기도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더 작은 크기의 디바이스, 즉 더 작은 크기의 핸드폰 또는 더 작은 크기의 노트북을 원하고 더 빠른 노트북을 원하고 더 고용량의 어떤 메모리나 어떤 반도체 칩들을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더 좁게, 더 조밀하게, 즉 width는 더 작게,
그리고 깊이는 더 깊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기술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가로는 250이고 세로가 500이니까 에스펙 레이쇼는 2대 1이다. 또는 에스펙 레이쇼가 2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께서 에스펙 레이쇼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메탈이라고 돼 있는 맨 왼쪽에 보이는 메탈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서 메탈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메탈을 채우기 위한 구멍을 파야 되겠죠. 그 구멍을 파는 부분이 바로 엣지인데 엣지는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일단 구멍을 팠습니다. 구멍을 파는데 위에는 좁고 깊이는 깊죠. 그래서 대략 보니까 에스펙 레이쇼가 한 1대5 정도, 5대1 정도, 대략 5대1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메탈 라인, 메탈 플러그라고 하죠. 그 부분을 좀 깊게 파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바로 하이 에스펙 레이쇼의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요즘에 나오는 그 하이 에스펙 레이쇼는 D램의 그 커패시터 메모리 셀이나 아니면 셀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나 또는 컨택 부분에 소스하고 드레인하고 게이트 부분에 컨택을 하기 위한 부분에 그 하이 에스펙 레이쇼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요런 그 다이렉트릭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즉, high aspect ratio 갭필은 can fill. 즉, 더 잘 채울 수 있어야 되고, thickness uniformity는 좋아야 되고, 즉, 유니폼해야 되고, 필름 퓨리티하고 덴서티는 높아야 되고, 컨트롤드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있어야 되고, 즉, 그 막의 특성을 결정하게 되고요. 필름 스트레스는 낮아야 되고, 필름은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일렉트리컬 프로퍼티는 좋아야 되고, 즉 전기를 잘 통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절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막들이 즉 얇은 막들이 유전체 막 또는 절연체 막들이 절연막들이 반도체에 사용되는데, 그럼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형성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체인버 상태에서 가스가 들어오면, 즉 진공 체인버에서 공기를 다 빼놓고 기체 상태의 어떤 그 입자들을 집어넣어주면 기체 상태가 서로 반응을 합니다. 즉 서로 모이게 되고요. 모이게 되면서 어떤 분자를 형성하고 하고, 분자가 하나씩 모여서 분자 덩어리들, 분자의 집합체를 형성하면서 결국은 단단하게 굳어져서 서로 디퓨전 돼서, 즉 서로 흡수가 되고 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거는 형태가 돼서 화학적인 결합을 만들어서 단단한 필름으로 형성이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 집어넣어준 건 뭐죠? 기체들이에요. 저 위에 있는 가스 몰리큘, 즉 기체 분자들을 집어넣어줬는데 결국 필름에는 단단한 어떤 막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런 화학적인 작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막을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진 방막을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필름 데포지션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데포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화학적인 작용, 즉 케미컬 프로세스와 왼쪽에 보이시듯이 오른쪽에 보이는 피지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즉 화학적인 프로세스는 케미컬 프로세스는 화학적인 작용이고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피지컬 프로세스는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반응에 의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가해진 억지로 강제로 가한 어떤 힘 때문에 발생돼서 결합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반응이 일어나서 결합도 안 돼서 막을 형성하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눈이 오면 어렸을 때 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던져보는,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한 번, 두 번 던져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던져보는 경험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야구를 잘하나, 내가 얼마나 피칭을 잘하나, 그리고 벽에다 던져보신 경험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눈을 만들어서 야구 선수처럼 폼을 잡고 아주 센 힘으로 와인드업을 해서 벽에 팍 던지면 그 눈이 어떻게 되죠? 눈이 벽에 붙어 있죠. 그 눈이 벽하고 뭉쳐놓은 눈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리적인 결합으로 붙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벽에 미세하게 나와 있는 돌출 부위와 눈 부분이 서로 딱 만나서
딱 붙어 있다가 나중에 손으로 이렇게 딱 띄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결합들이 바로 물리적인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먼저 PVD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즉 어떤 Physical Vapor Deposition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PVD라고 물리적인 그 PVD 또는 스퍼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스퍼터링은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퍼터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지만 어떤 그 물리적으로 아르곤 이온들을 어떤 스퍼터 타겟이라는 곳에 빵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 아르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스퍼터 하고자 하는 금속에 닿아서 충돌을 해서 그 금속 입자들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금속 입자들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부슬부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르곤 입자가 총을 쏘듯이 빵 때렸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전달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굉장히 세지죠. 그래서 웨이퍼 표면에 보면 그 떨어진 금속 입자들이 고에너지를 갖고 떨어져서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응집을 해서 그 필름 방막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스퍼터링입니다.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이제 보글보글 끓여서 기화를 시켜서 만드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진공 상태에서는 보면 어떤 보트에 전기를 가해서 이 에너지를 가합니다. 즉, 빨갛게 달아올린 텅스텐 보트가 있다면 그곳에 금속을 넣어놓고 보글보글 끓이면 이 보글보글 끓이면서 우리가 수증기가 날아가듯이 메탈의 증기가 발산을 합니다. 메탈의 증기가 발산을 하는데 위쪽에 웨이퍼를 거꾸로 놔두면 그 메탈의 증기들이 웨이퍼에 달라붙어서 증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웨이퍼는 온도가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체가 올라오면서 바로 그 금속 막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수증기 나오는 겨울철에 가습기 위에 손을 이렇게 대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손바닥에 수분, 물방울들이 맺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스핀온 메서드라고 해서 스핀 코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스핀 코팅을 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딱 들러붙는 것이 아니라 그 점성에 의해서 또는 어떤 안에 들어있는 그 레진에 의한 점성에 의해서 붙어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스핀온 방법을 얘기하고요.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부분들은 왼쪽에 있는 케미컬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케미컬 프로세스 중에 플레이팅이라고 되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렉트로케미컬 플레이팅, 즉 전기화학을 사용해서 또는 화학 반응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도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금 그러면 금반지 이런 금반지에 도금을 한다, 금도금을 한다, 음도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도금이 바로 금도금이고요. 그 반도체에서도 도금이 간혹 사용이 되고 PCB 관련해서는 도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러나 하여튼 그 도금에 대한 것도 결국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가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전해 도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기를 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발생돼서 도금을 하는 것, 금속을 입히는 것을 무전해 도금이라고, 전해 도금의 반대로 무전해 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금속 방막을 얹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CV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번 챕터에서 많이 말씀드릴 것이 CVD인데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고 해서 화학 기상 증착입니다. 즉 화학적인 기체 가스를 어떤 반응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고체로 만들어지는, 즉 데포지션이 이루어지는 그 형태가 바로 CVD입니다. CVD의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력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어떤 플라즈마 소스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처음에 위에 나와 있는 맨 윗칸에 있는 Atmospheric Pressure CVD라고 하는 APCVD가 있습니다. Atmospheric Pressure라는 것은 상압입니다. 즉 보통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압이 보통의 압, Atmospheric Pressure라는 상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APCVD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Subatmospheric Pressure CVD가 있는데 이것은 Subatmospheric은 지금 있는 그 기압보다 조금 더 낮은 기압에서 사용하는 것이 SACVD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에서는 SACVD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있는 LPCVD라는 용어가 있죠. Low Pressure CVD, 즉
CVD가 일어나는 그 체인버 안에 압력을 공기를 좀 많이 빼내서 필요 없는 그 공기들은 많이 빠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들은 잘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낮은 압력에서 가야 하는 것이 LPCVD입니다. 플라즈마 어시스트 CVD, 저쪽에 보면, 왼쪽에서 보면 플라즈마 어시스트 CV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PACVD 또는 PECVD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PECVD고요. PECVD의 장점은 온도가 높지 않아도 플라즈마가 가한 에너지 때문에 그 기체 입자들이 고에너지를 갖게 되고, 즉 플라즈마가 고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고에너지를 가진 것들이 웨이퍼 표면에 쉽게 증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쉽게 반응을 시킬 수 있는 플라즈마 인핸스 CVD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HDP-CVD라고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CVD라고 하는 플라즈마의 밀도를 더 높게 해서, 즉 반응할 수 있는 가스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 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고밀도의 또는 고품질의 CVD를 방막을 얻기 위한 HDP-CVD 공정도 많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몇 가지 다른 CVD가 있는데요. MOCVD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그 LED나 이런 그 화합물 반도체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ED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바로 그 메탈과 올게닉이 잘 조화되어 있는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MO, 메탈 올게닉 CV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MOCVD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반도체에서, 실리콘 반도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PECV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가 낮아서 되고 대략 한 400도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4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죠. 실리콘 옥사이드를 예를 들어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자라게 하는 그로스 메커니즘으로, 즉 퍼니스를 사용해서 1100도의 온도가 필요했다면 PECVD를 사용해서는 대략 400도 이하의 온도만 있으면 됩니다. 즉 400도라는 온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100도라는 온도는 금속을 녹일 수 있는, 그래서 금속을 기화시킬 수 있는 온도니까 메탈 라인이 있을 때는 퍼니스를 사용할 수 없다. 즉 메탈 라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PECVD밖에 없다. 또는 HDP-CVD밖에 없다. 즉 플라즈마에 의해서 증착되는 CVD가 가장 좋은 막을 형성하고, 그래서 PECVD가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어떤 미국의 장비 회사에 있는 노벨로스라는 그 장비 회사에서 갖고 있는 CVD라는 장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이쪽에서 위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웨이퍼를 로딩할 수 있는 그 로봇이 돼 있고요. 요 밑에 체인버가 하나 CVD 체인버가 하나 붙어 있고, 로테이션 하면서 그 웨이퍼가 반입되고 반출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의 공정에 6장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게끔 CV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의 계략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CVD 케미컬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적인 어떤 반응으로 이루어지는데, 파이롤리시스라는 것은 열을 발생해냅니다. 열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포톨리시스는 분명히 빛이 나와서 어떤 빛에 의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이고,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중간에 화학 반응으로 해서 빠져나온다는 개념이고,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을 한다. 즉 산화가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CVD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퍼니스에서 보셨듯이 실리콘하고 산소를 2개 반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실리콘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실리콘을 포함하고 있는 가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 가스에서 실리콘 입자와 산소가 반응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즉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성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리덕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산화가 되는 산소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이 산소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옥시데이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레독스라는 프로세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실 것은 그겁니다.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이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높은 온도, 즉 1100도의
1000도 이상의 온도를 올려주면 산소와 실리콘이 반응을 한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산소가 실리콘 속으로 쓱 스며들어가서 SiO2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퍼니스에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CVD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사일레인이라는 가스, SiH4라는 가스와 O2라는 가스를 집어넣고 플라즈마를 인가하게 되면, 즉 RF 파워를 인가하게 되면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이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실리콘 하나와 산소 2개가 만나서 결국은 SiO2가 형성이 되고 수소가 빠져나온다. 분명히 어떤 메커니즘이 다르죠. 특히 이 사일레인이라는 가스는 되게 재미있는 가스인데요. 그 공기 중에 몇 퍼센트 이상, 한 10% 이상 정도 노출이 되면 자연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이 이렇게 그냥 퐁퐁퐁 자연 폭발해서 불이 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폭발을 하기도 안 하고, 뭐 가스 배관에서 사일레인을 조금씩 이렇게 흘려주면 공기와 맞닿는 순간 불꽃이 이렇게 푹푹푹푹 나오기도 하고, 그 공기를 세게 틀어주면 불꽃 토치처럼 나오고, 작게 틀어주면 이게 볼볼볼 불이 이렇게 볼볼볼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일레인으로 그런 실험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일레인을 다룰 때는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됩니다. 자, CVD 리액션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번 강의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CVD 리액션 스텝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스가 집어넣어지고, 그 다음에 프리커서라고 하는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형성되고, 즉 필름이 만들어질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웨이퍼에 살짝 프리커서들이, 즉 준비가 된 애들이 이렇게 웨이퍼에 살짝 앉습니다. 아직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진 않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근처에 가서 은근슬쩍 앉아있는 상태고요. 프리커서가 absorption, 즉 이렇게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표면에 스며들어가고, 즉 그 프리커서가 그 다음에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고리를 만들어내고 표면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산물들이 표면에서 나오고, 또는 공기 중에 그 진공 상태에서 그 부산물들이 나오고, 부산물들이 체인버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아직 뭐 잘 이해가 되시지 않겠지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이나 버스는 좀 하기 힘들겠네요. 지하철에서 다리가 아프고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계시다가 어디 빈자리가 없나 그러고 이렇게 쭉 둘러보시죠. 바로 빈자리가 없나 둘러보시는 것이 바로 이 가스가 들어간 상태. 여러분들이 하나 어떤 가스 입자라고 보시면 가스 입자가 들어간 상태, 체인버 안에 들어가서 빈자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즉 빈자리를 찾다가 다리가 너무 아픈 상태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프리커서가 된 거죠. 이제 자리만 남은 앉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체면과 아직 뭐랄까, 여러분, 젊은 나이기 때문에 굳이 앉을 필요가 없어서 꾹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빈자리가 생겼어요. 빈자리 생기면 어떻죠? 그쪽으로 슬슬 가서 살짝 앉으려고 준비를 하죠. 눈치도 봐가면서 어디 다른 자리에 어른들 안 앉아 계신 분들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시기도 하고, 하다가 빈자리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슬쩍 밀어넣습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슬쩍 밀어놨다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밀면서 디퓨전을 하게 되죠. 쭉 디퓨전을 해서 자리를 확보하시고, 결국은 자리를 확보하신 다음에 다리도 꼬고 팔도 꼬고 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가야 될 사람, 이제 다음 정거장에 내릴 사람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지하철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가스 라인을 통해서 가스가 분사가 됩니다. 이때는 이온화된 가스가 아니고 다 원래 상태, 분자 형태의 가스가 체인버 안으로 들어오죠. 즉, 요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CVD의 어떤 리액터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은 플라즈마를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즈마 CVD라고 할 수는 없고요. 케미칼들이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가스가 주입되면. 그림에 보시듯이 뭐 하나가 달려있고 4개가 달려있죠. 하나를 중심으로 4개가 달려있는 것을 그림을 SI와 H라는 수소라는 형태로 표현하면 SiH4라고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산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SiH4와 산소 가스를 넣어줬을 때 프리커서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죠. 즉 얘네들이 어느 정도 화학적으로 만나서 SiO2라고 생길 수 있는 SiH2입니다. 이거는 SiO2
있는데 H2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디퓨전 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디퓨전을 하면서 표면에 살짝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프리커서가 더 서브스트레이트 안으로 디퓨전 되는 애들도 있고 되지 않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점점 이제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자들이 모여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학적으로 결합이 생겨서 실리콘 옥사이드 분자들이 형성되고 결국 분자들이 형성된 것들이 필름의 막으로 형성되죠. 그 반응하지 않은 것들은 SiH4도 있고 H2도 있고 반응하지 않은 SiO2도 있고 또는 실리콘도 있고 O2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배기단으로 빠져나가게끔 됩니다. 자, 시간상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는 여러분 마치도록 하는데 다음 강의에서 이 그림부터 다시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